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 부동산 연구소 김상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T 부동산 연구소의 김상현 본부장입니다. 지난주였죠. 6.13 지방선거가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반기에 또 예고된 부동산 정책들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종합적으로 향후 부동산 전망,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지방선거에 광역자치단체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대 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여당이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도 보수 야당의 이런 텃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강남권조차도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이 더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최대 관심사가 보유세와 또 후불량제 도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재정위원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정부에서 인상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침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요. 현재 80%에서 이런 90에서 100%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고액의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으신 이런 다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후불량제 도입입니다. 1977년도에 이런 선분양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에 잠시 자취를 감춘 제도인데요. 현재처럼 공사 전에 분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후에 공정률이 한 60에서 80% 정도 진행된 후에 분양을 시작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LH 공사와 같은 공공 분양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민간 분양분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선 분양과 후 분양은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후 분양 제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건설사의 이런 비용 부담이 증가를 해서 분양 가격이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중소 건설 업체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에 좋지 않은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값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을 많이 내놓음으로써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 정부와 또 지방 선거에 당선되신 분들의 이런 공약을 보면 이런 호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을 보면 마곡 R&D 시티와 또 상암, DMC, 창업 단지 조성 등 같은 이런 일자리 창출도 있고요. 또 주거 환경 정비를 통해서 이런 도시 간의 이런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공약도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은 현재 최근에 이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통일 경제 특구와 또 남북 공동 경제 자유 구역 등의 이런 통일과 관련된 공약이 있고요. 충청권은 철도 고속화, 또 호남권은 스마트 영농단지, 영남권은 신공항과 또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지역 개발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권역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런 많은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다소 움츠려든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개발 사업은 꾸준하게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지역 간의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12곳의 이런 관문 도시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1단계로 사당, 또 수색, 도봉, 온수 등이 선정되어 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서울숲 일대의 이런 재개발 사업과 또 창동, 상계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서 이런 강북과 외곽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남권과 도심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강남 일대에 국제기술 복합지구의 이런 초석이 되는 건물이죠. 삼전동의 한정 부지에 거기 현대차 GBC가 오늘 이번 달 28일에 수도권 정비위원회
재상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통과를 하면 8월에서 9월 중에 준공과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한 미군이 이전하는 이런 용산과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될 예정인 여의도의 이런 마스터 플랜도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직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계획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상암동의 이런 롯데몰 건립과 또 강남 일대의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도 심의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유세 인상이나 훈양제 도입 그리고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이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도 있지만 정부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또 남부 경제 협력 등과 같은 개발 호재도 있고요. 특히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이죠. 2030 서울 플랜이나 또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지역, 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라고 하죠. 그리고 지하철 연장 사업 등이 있는 이렇게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은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주변 지역에 그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인기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세 개편안이 오늘 2시 반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일단은 그 부분 좀 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악재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호재도 있습니다. 호재 잘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상담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0237